그때그때 자기가 필요한 거를 가스라이팅 해갖고 만들어서 잘 안 읽어보고 대충 해서 보내면 교수님이 이제 뭐라 그러시죠? 한 번 보낼 때 좀 똑바로 보내라고. 뭐 썸네일의 그림처럼 옆에서 에디터가 중요한 건 사이언티픽 리포트의 서브미션 가이드라인, 그거 엄청 짜증나는 상황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20단어로 제약이 있으니까 좀 줄여라. 500dpi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사실 세월이 좀 하수상해서 당분간 안 올리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당직을 쓰게 돼가지고 병원에서 막 자요. 그래서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뭐 이전에 조금씩 해놨던 건데 이제 올리려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GPTs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몇 편을 좀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GPTs는 오픈 AI에서 주장하기로는 이거는 앱스토어처럼 니네 만들어서 올리고 잘 사용자가 많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앱스토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물론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쓰면 그게 수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근본적으로 챗GPT를 사용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옷만 바꿔 입히는 거거든요. 뭐 어떨 때는 통계 옷을 입히고 어떨 때는 뭐 글 쓰는 옷을 입히고 물론 그렇게 해서 설정을 좀 잘 해놓으면 그쪽으로 조금 더 특화돼서 답변을 주긴 하지만 결국은 챗GPT라는 브레인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차별성을 두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자기가 필요한 거를 만들어서 가스라이팅 해갖고 만들어서 필요할 때 쓰고 또 다른 거 만들고 이렇게 하는 용도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논문을 저널에 이제 투고하려면 그 저널에 맞춰서 포맷을 바꿔야 되잖아요. 뭐 조금씩 이제 다르죠. 애브스트랙트 포맷도 다르고 글자 수도 다르고 레퍼런스 붙이는 포맷도 다르고 그림 파일이나 이런 것도 어떤 데는 PPT로 올려도 되고 어떤 데는 JPG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되고 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서브미션 하는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뭐 서브미션 가이드라인, 오소스 가이드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상당히 길죠. 뭐 주절주절 5만 가지 얘기를 다 써놔서 막 그거를 잘 안 읽어보고 대충 해서 보내면 에디토리얼 오피스에서 바로 거꾸로 오죠. 이렇게 고쳐서 보내라 이렇게 오죠. 근데 그 고쳐서 보내라고 오는 게 보통 이제 코레스폰딩한테도 다 가니까 교수님이 이제 뭐라 그러시죠? 한 번 보낼 때 좀 똑바로 보내라고. 뭐 한 번, 두 번, 여러 번 오면 이제 짜증내기 시작하시니까 한 번에 잘 규정에 맞춰서 투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옆에서 요 썸네일의 그림처럼 옆에서 에디터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주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GPT를 그 저널의 에디터 인 치프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익스플로 GPTs에 가면은 여기 크리에이트이 있죠. GPT를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리에이트 하면 이렇게 대화창이 생기고요. 대화창에 이제 대화를 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면 됩니다. 당신은 요번에 제가 서브미션 했던 저널은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저널이고 또 리젝트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내봤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에디터 인 치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제목을 사이언티픽 리포트 에디터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한번 쓰고 버릴 거니까 좋습니다 라고 하고 그럼 굳이 또 프로필 그림까지 만드는데 오케이 뭐 그렇게 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은 역할을 줘야죠. 사이언티픽 리포트 투고할 논문을 검토해 가지고 여기서 권고하고 있는 그런 포맷에 잘 맞는지 체크를 해주고 그 포맷의 양식을 알려주는 어드바이스 하는 그런 GPT다 라고 하면은 뭐 알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해놓고 컨피규어에 갑니다. 컨피규어에 가면 인스트럭션이 있고 밑에 내려보면은 날리지가 있죠. 날리지에는 전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우리가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푸나이에서 챗GPT라는 모델을 만들 때 뭐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엄청나게 많은 문서들을 다 학습시켰다고 하는데 사실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서브미션 할 거를 가이드를 봤는데 굳이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다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사이언티픽 리포트의 서브미션 가이드라인 그것만 잘 따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업로드에 가서 그 가이드라인 PDF로 제공을 안 해서 제가 따로 그냥 워드 파일에 긁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업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맨 밑에
잘 안 보이게 어디셔널 세팅스라는 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냐면 눌러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Use conversation data in your GPT to improve our models라고 해서 너의 그 대화 내용을 우리 모델을 이제 좀 더 향상시키는데 써도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안 되죠. 이거 지금 서브미션 하고 있는 내 논문인데 이거 갖다가 쓴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디폴트로 체크가 돼 있거든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클릭해갖고 해제를 꼭 해줘야 됩니다.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로 가서 이거를 뭐 에브리원으로 퍼블리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이번에 나만 쓰고 이걸로 온리미 해서 컨펌을 하면 GPTs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좀 전 거는 제가 이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새로 했던 거, 사실 처음에 만들었던 건 이제 사이언티픽 리포트 가이드라고 한 이름으로 처음에 원래 만들어서 제가 썼던 게 요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인스트럭션을 보면 rules and goal에 보면은 이 GPT는 에디터, 사이언티픽 리포트 에디터 인 치프로서 역할을 하고 엑스퍼트 가이던스를 해준다. 뭐 포맷 스트럭처 이런 거에 대한 가이던스를 해준다. 그리고 좀 밑에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런 그 억셉턴스에 대한 어떤 개런티라는 건 아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는 그냥 포맷만 봐주는 거니까 이런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타이틀 페이지부터 한번 했습니다. 타이틀 페이지, 사이언티픽 리포트를 보통 사이랩이라고 많이 부르니까 사이랩에 서브미션 할 예정이고, 요게 타이틀 페이지다. 요게 그 레코멘드에 따라서 잘 됐는지 봐달라 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리니까 뭐 요거는 웰 스트럭처드 된 것 같고 키 엘리먼트가 잘 포함된 것 같다. 근데 however 하고 이제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해주죠. 그 중에 첫 번째가 타이틀 랭스가, 제가 원래 요 전에 이제 자하라고 저널 오브 아메리칸 아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저널에 냈었는데 거기서는 타이틀의 랭스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여기는 이제 20단어로 제한이 있습니다. 20단어, 제가 제목이 좀 길어가지고 20단어로 제약이 있으니까 좀 줄여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플리에이션은 뭐 잘 된 것 같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에퀄 컨트리뷰션, 제가 이거를 이제 지금 1저자를 공동 1저자로 했는데 뭐 그거 괜찮다 그런 얘기고, 코레스폰딩에 대한 얘기도 이제 있고요. 조 타이틀은 뭐 이렇게 했는데 적절해 보인다 뭐 그런 얘기. 워드 카운트는 사이랩은 신기하게 메소드는 메인 텍스트에서 빼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텍스트에서 abstract 메소드 레퍼런스 피그레이션을 빼고 4,500단어다 하고, 피규어 테이블은 합쳐서 8개, 꽤 많은 편입니다. 8개라고 하고, 코레스폰딩 디테일에 제가 이제 이것도 코레스폰딩을 한 명 넣어가지고 그걸 써놨더니 It is not typical to have a co-corresponding auth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corresponding author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타이틀 페이지에 저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고, 나중에 서브미션 과정에 이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앱스트랙트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자하에 서브미션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긁어다 붙여가지고 요게 그 가이던스에 맞는지 봐달라고 했습니다. 쭉 봤더니 뭐 잘 썼는데 사이랩은 200단어다. 저거는 250단어에 맞춰서 쓴 거였고 200단어로 해야 되고, 요런 거를 서머라이즈 해야 되는데 이거 사이랩은 헤딩을 달지 않습니다. 뭐 백그라운드, 메소드, 리저트, 컨클루전 이렇게 백그라운드 그 헤딩 없이 그냥 쭉 쓰는 앱스트랙트여서 그런 얘기를 does not include sectional heading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한번 해봤죠. 200자로 줄여줘 이렇게 했더니 또 날카롭게 네가 지금 200자라고 썼는데 이게 200자가 단어란 얘기지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해주고, 그래서 200자로 줄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써진 초록을 내지는 않았어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작성이 돼갖고 너무 리저트에 대한 내용이 생략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리저트 내용 좀 추가해갖고 서브미션 했는데, 나중에 다시 좀 읽어보니까 그 리저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쓰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GPT가 하라는 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제 맘대로 해갖고 리젝되면 그것 때문인 걸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 쭉 올려서 본문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본문은 사실 뭐 크게 스트럭처에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 일반적인 구조랑 비슷했기 때문에 인트로덕션, 메소드, 리저트 이렇게 했고, 뭐 그거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을 지금 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500자 이것도 넘기진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레퍼런스인데, 레퍼런스는 이렇게 한번 이제 리젝되고 다른 저널에 낼 때
레퍼런스 스타일을 또 바꿔야 될 때가 있죠. 되게 서럽죠. 리젝되고 이렇게 바꾸려고 서럽기도 하고. 이거 보통 이제 그 의학저널 의사들은 엔드노트를 많이 씁니다. 근데 공대 쪽은 또 다른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엔드노트를 잘 써가지고 이거에 링크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엔드노트에서 그냥 그 스타일을 바꿀 수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종종 이제 그 링크가 깨졌거나 뭔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 짜증나는 상황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레퍼런스 형식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갑자기 또 한글로 또 얘기해줘서, 이 한글로 얘기한다는 건 이제 좀 여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글로 얘기했는데 보니까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참조는 본문 안에 대괄호 안에 위치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괄호 근데 그게 아니었는데 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사이랩에 퍼블리시했던 논문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위첨자로 레퍼런스를 쓰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괄호라니.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사이랩에 가가지고 서브미션 가이드라인스의 레퍼런스를 봤는데 여기 보면은 sit within square bracket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게 대괄호 안에 넣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왜 가이드라인에는 대괄호 안에 넣으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는 저렇게 위첨자로 쓰는데,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GPT가 틀리진 않았죠. 제대로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6명 이상이면 1명만 쓰고 에달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6명 쓰고 그 다음에 에달로 하는데 그 조금 차이가 있고, 어쨌든 그렇고 예시를 이렇게 또 들어줬습니다. 뭐 인쇄저널 레퍼런스, 온라인 저널 레퍼런스 이렇게 1명만 쓰고 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엔드노트를 사용하면 요거를 바꿀 때 이렇게 위에 가서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건 사이랩은 네이처 자매지여서 네이처 형식으로 업데이팅을 하면은 사실 뭐 그냥 금방 바뀝니다. 금방 바뀌는데 요게 이제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잘 안 될 때 어떻게 할지, 이 GPT를 어떻게 이용할지 해서, 자 이게 레퍼런스니까 사이랩 형식에 맞게 고쳐줘 라고 하고 올려봤습니다. 올려봤더니 네, 쭉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얼핏 봐도 지금 저자 1명하고 에달 이렇게 바꿔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쭉 금방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바뀌었는지,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GPT가 만들어준 거, 오른쪽이 엔드노트로 스타일 변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보면 뭐 1명으로 잘 돼 있고 쭉 똑같이 잘 변경이 돼 있습니다. 6번 레퍼런스는 저자가 1명만 써 있는데, 네, 이건 원래 저자가 1명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8번에는 저자가 2명이어서 누구로 돼 있는데 실제로 2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 쓰고 이름 이니셜로 쓰고 전 KH 이렇게 쓰는 걸로 잘 변경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커버레터는 사실 뭐 그전 거 그대로 내도 되죠. 그대로 내고, 다만 뒤에 이제 에디터 인 치프 이름 바꿔주고, 내가 지금 어디에 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논문 이름 바꿔주고 뭐 그 정도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한번 바꿔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얘가 프로세싱 중에 저렇게 보라색 동그라미가 나와서 이렇게 조금씩 가는데, 이렇게 GPT 만들어 놓고 난리지에 데이터 넣어놓고 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Searching my knowledge라고 나오죠. 그리고 아이콘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내가 올려놓은 그 난리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포맷을 알려주고 내용을 써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올려놓은 커버레터랑 조금 뭐 마음에 안 드는지 다르게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커버레터는 원래 제가 썼던 대로 그냥 냈고, 여기 보면 에디터인 치프 이름을 안 써줘가지고 그것도 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이랩의 에디터인 치프가 누구신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은 라팔 마스잘렉이라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한번 확인해 봐야죠. 이런 거는 사이랩에 들어가서 에디터를 봤더니
네, 그분이 맞네요. 네, 그분이 맞아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커버레터를 다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뭐 해상도 높은 그림으로 나와서 괜찮은데, 예전에 하다 보면 서브미션 하면 그림의 해상도가 너무 떨어진다, 해상도를 올려서 보내라,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었죠. 그래서 보통은 300dpi 이상으로 이제 하라고 하는데, 해상도를 바꾸는 거는 포토샵에서 주로 할 수가 있는데 파이썬에서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요 비교의 해상도를 500dpi로 올려달라, 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뭐 찾아보니까 파이썬에 이제 저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되더라고요. 얘가 그렇게 해주고, 이 그림은 원래 330dpi로 돼 있던 거고 500dpi로 바꾸고 파일 달라고 했더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처음 거고요. 이걸로 확인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봤더니, 여기 이제 330dpi라고 원래 원본 그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다운받은 500dpi 거를 보면 500dpi로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해상도, 이미지 크기 뭐 이런 숫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DPI를 몇 DPI 이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바뀌었으니까 뭐 된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해상도를 잘 몰라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GPT를 거기에 날리지에 원하는 필요한 데이터를 업로드 시키고, 그걸 가지고 서브미션 할 때 옆에서 가이드 해준, 도와줄 수 있는 GPT, 나만의 GPT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